교과서 속 사람들, 교과서 밖 이야기, 박정희와 감춰진 삶, 두 번째 이야기, 해방 이후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정유영입니다. 예, 이제 앞선 식민지 시기의 박정희의 삶을 다루면서 이제 박정희가 구조적으로 가난했고, 그리고 차별받았고, 그리고 만주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기회를 살리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해방이 왔습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태극기와 이제 미국 기를 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죠. 이 해방이 촬영됐던 사진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박정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힘들게 그가 만주까지 와서 충성 경쟁을 하면서 혈서를 쓰면서 일본의 최중심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마침내 만주군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됐는데 얼마 안 있어 이런 해방의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일단 박정희는 1945년 8월 초에 소련군의 진주에 맞서서 출동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과 함께 중국인 무장단체의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는 한반도 북한 지역,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북한이 아니죠. 북한 지역으로 가서 그의 고향인 구미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소련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 소속이었던 그가 소련군을 피해 멀리 돌아왔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이징으로 도망쳤던 박정희는 당시 한국 광복군에게 편입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광복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단체가 박정희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국내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어, 인력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와 같이 일본 정규군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또 군사활동을 했던 이들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박정희에겐 기회로 다가왔고 위기 속에서 기회로 작용했고 박정희는 무사히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 끝에 베이징을 거쳐 한국 광복군을 거쳐 부산을 거쳐 마침내 1946년 경상북도 구미 그의 고향으로 박정희는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비록 해방이라는 기쁨을 맞이했지만 힘의 공백, 그러니까 물리력의 공백이라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는 이제 경찰을 양성한다든지 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이미 일본군에서 만주군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던 박정희에게 기회가 됐고 박정희는 곧 이어 조선 경비사관학교 단기 과정을 거쳐서 조선 경비대 소위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그의 친형이자 그가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무사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를 끝없이 후원해준 친형 박상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친형인 박상희는 유명한 사회주의자였는데요. 당시 이제 대구의 경찰이 이 박정희의 친형인 박상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분노한 박정희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으로서 이제 입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듯 박정희의 행보가 단순히 그의 형
박상희가 사망한 데에 받은 충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의 상황은 좌익이 절대적인 지지세를 얻는 가운데 우익,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의 힘을 얻은 우익이 물리적인 힘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방 이후에 그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우익 세력을 지지를 하는 이 군의 한 다리를 걸친 반면 또 이 친형인 박상희가 사망하면서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치던 좌익에도 발을 또 걸친 겁니다. 이렇듯 이 해방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그 이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 어느 쪽에도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잠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 이제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군 내부의 사회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당연히 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육군 본부는 군 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척결을 하겠다고 사회주의자들을 체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육군 본부의 박정희 역시 사회주의자 그리고 남조선 노동당에 활동했다는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 결과 이제 박정희는 육군 본부에 의해서 체포되는데요.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사상의 문제,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문제는 자칫하면은 바로 처형에 바로 사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61년 정보 문서에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영어로 쓰여진 문건을 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Park gave evidence that resulted in apprehension. 박정희는 정보를 주었다. 어떤 결과에 이르는 체포에 이르는 무언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resulted some 300 communist agents 약 300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박정희가 위기에 몰렸을 때 어느 한편을 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때 동지였던 남조선 노동당원들을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그가 생존해 나가고 이후에 재기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의 우측 하단부를 보시면요. 이 박정희를 비롯한 여러 군 간부들이 서 있는데 가장 좌측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선엽은 같은 만주군 출신으로서 박정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그를 변호해준 상관인데요. 이렇듯 만주군 출신의 동료 장교가 그를 변호해줄 뿐 아니라 그가 이제 남조선 노동당원들의 명단을 약 300명에 이르는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 박정희는 이제 한쪽 발을 군에 걸치고 한쪽 발은 이 남조선 노동당에 걸치면서 활동하게 되는데 향후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육군 내에 사회주의자들이 여수 순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육군 내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육군 본부는 즉각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 내부에 사회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그 체포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방 이후의 정국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좌우 대립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상 문제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심하면 총살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박정희는 무사히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다시 군무원,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으로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지 우리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61년 정보 문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우측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Park gave evidence that resulted in apprehension of some 300 communist agents 라고 하고 있습니다. Park gave evidence. 박정희는 증거를 줬다. That resulted in apprehension. 누군가를 체포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정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300명에 이르는 공상단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는 말이죠. 바로 이제 박정희가 총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내민 카드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민 카드는 남조선 노동당원들의 명단을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웠던 좌우 대립 그리고 현실 물리력은 이 경찰과 군이 뒷받침을 해주는 우익이 지고 있던 반면에 가장 큰 지지세를 얻고 있던 좌익의 갈등이 끝없던 상황이 이어졌고 마침내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이 좌우 대립의 추는 급격하게 우익 측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가 결국 선택했던 것은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남조선 노동당원들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던 현실 물리력, 현실 권력이었던 군을 택하게 됨으로써 그는 생존하게 되고 이후 군무원으로 채용되면서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박정희의 동향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해방 이후에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비록 미군이 진주했지만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던 좌익 그리고 현실 물리력을 쥐고 있던 우익 이 속에서 박정희는 양측에 발을 걸치고 기회를 모색하다가 마침내 어느 한쪽에 그 무게추가 쏠렸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던 이 다른 쪽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후 박정희가 한국전쟁으로 다시 장교로 복귀하고 이후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한 발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정희 그에 대한 박정희의 숨겨진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고,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